주식 초고수의 상위 1%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팀 전윤호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금일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3기,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안랩, 삼성전기, 솔리드, 특수건설, 셀트리온, 컴투스, 휴니드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는 종목들 보니까 사실 공통점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환불금이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초고수들도 어느 정도 청약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매수세가 지금 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나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여파도 있어서 수급상에 약간 조금 갈피를 못 잡는 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초고수 종목을 볼 때 기본적으로 몇 개 종목이 좀 섹터에서 같이 나오는 경향들이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 가운데서 좀 주도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딱히 이게 주도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예, 다만 이따가 여러 가지 리스트 함께 보실 텐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보고 또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어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별하는 그런 시선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이 리스트 중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네.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 중이고 네. 오늘도 성장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IT 관련주 빠져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수급상의 큰 특징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FPCB 같은 사업을 정리를 하고 MLCC나 FCBGA 같은 반도체 패키징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사업을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MLCC 시장이 다시 반등 중입니다. 이제 경쟁사인 무라타라는 일본 회사가 코로나로 좀 가동 중단하고 있고 중국 업체 재고 조정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보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한데 초고수가 좀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5일에도 샀고 오늘도 사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오늘은 사실 그 MSD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네. 복제약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와서 어제 시간에서 올랐었잖아요. 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회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만 잘 나와주면 또는 그런 어떤 분식회계에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좀 특징주가 방산주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랑 휴니드 같이 지금 초고수들을 사고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최근에 대량으로 11연속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11연속 순매수를 했고 전일 외인 기관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초고수가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저점에서 한 달 동안 3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히려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이 회사의 특성으로 볼 때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면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상당히 2천억 정도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내년까지 영업이 증가한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헬리콥터나 전투기 등 특히 요즘에 대선 공약들이 그 군 현대화에 또 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관련주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오늘 좀 솔리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네. 이제 리포트 효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데요. 이쪽은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솔리드도 5G 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솔리드 같은 이제 5G 종목들이 최근 1년간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수주가 얼마나 정도 일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솔리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KMW라든지 아니면 RFHIC라든지 이런 5G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이제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솔리드를
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실제 이제 실적 시즌 계속 오고 그다음에 수주가 어떻게 나는지 사업 보고서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매도하는 쪽도 살펴보죠. 예, 매도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임주라든지 뭐 FPCB 관련한 대덕전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네. 조정을 겪고 있고 2차 전지주 중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이하게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게 에너지 솔루션 이제 환불금이 들어오면 또 2차 오늘 2차 전지주가 전지에 넣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거수들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TSI 같은 전해질 이제 전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조금 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담보되는 주식들은 조금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초고수가 매도한다고 해서 뭐 이거 관심 밖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좀 주가가 싸졌을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외인이 3일 연속 오히려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수급이 물론 주가의 방향을 다 100%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이러한 시선도 있다, 이러한 수급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좀 조정을 겪으면서 뭐 올해 2022년, 2023년 실적 이 섹터가 다시 좋아지고 시장 환경이 좋아질 때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봤지만 이제 매수하는 종목 안에서 컴투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매도 쪽에서는 1위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컴투스 홀딩스가 훨씬 더 강하고 컴투스가 되게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초고수들은 컴투스를 담고 있고 컴투스 홀딩스를 팔고 있다는 점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사실 이게 뭐 고점 대비 조금 한 20-30%도 작년 재작년에 오른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정을 겪지만 아주 뭐 완전히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방향이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계속 그 회사가 그동안 많이 벌었던 그 현금을 유보되어 있던 현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거의 뭐 3천억, 4천억, 몇 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분위기만 조금 좋아진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니까 GSE가 이제 천연가스 상승 속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진다면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그럼 GSE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지정학적 관련한 여러 가지 가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GSE를 최근에 이제 샀다가 다시 지금 오늘은 팔고 있는데 네. 이러한 종목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의 영속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고수들은 이럴 때 종목을 교체하면서 조금 큰 종목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좀 갈아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뭐 갑자기 또 뭐 러시아가 가스들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이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은 뭐 약간 모멘텀 투자에 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원래는 사실 가치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거래일 동안 이제 어제까지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1위가 SK 스퀘어고요. 네. 2위가 뭐 뉴프렉스인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자회사에 대한 기업 공개하고 MSCI 편입 비중 조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수급상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T 그룹에서 이제 나오면서 11번가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인터넷 또는 모바일 관련한 모빌리티 관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자회사의 지분 가치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간 지주회사 같은 회사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뭐 할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잘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어떤 그런 수급상의 이슈 때문에 초고수들은 지금 5일 동안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프렉스 보고 싶은데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VR 기기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FP10이라고 이제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메타버스 관련한 VR 기기 오큘러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라고 이름이 바뀐 페이스북 자회사인 오큘러스가 VR 기기를 연간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가 과연 될 거냐, 이게 과연 뭐 반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의 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블리자드 인수했듯이 이런 미국의 큰 회사들이 몇 천억씩 또는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관련한 비즈니스나 어떤 디바이스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뉴플렉스가 작년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20% 지금 하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8월 이후에 3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 뭐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뭐 관점보다는 현재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과연 실적을 기대만큼 잘 낼 수 있는지를 보시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초고수들은 그런 FP12에 대한 또는 VR 쪽의 어떤 FP12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 좀 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로텍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이 사실 반도체 패키징 쪽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상당히 잘 갔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도 외인 기관이 이제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올해 가장 큰 실적을 기대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4일 동안 36%가 급증을 했고, 지금 사실 이 후공정 패키지 오사트라고 하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상당히 이제 지금 약간 성장주가 올해 들어와서 좀 흔들렸지만 작년에는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장비 또는 테스트하는 업체들, 소재 업체들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중에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GPU 쪽의 어떤 CPU나 GPU 쪽의 고부가가치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활용되는 그런 어떤 장비를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리하게 1위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GPU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이런 쪽이 사실 그래픽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많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GPU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전방 산업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외인 기관 샀고 주가도 오르고 초고수들도 5일 동안 산 종목인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는 좀 사실 좀 개인의 판단일 너무 것 단기 같습니다. 급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매도했던 쪽도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LG 이노텍이나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LG 이노텍하고 고려아연인데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순매도 리스트에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일 동안 초고수가 순매도했다라고 해서 종목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매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항상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오르거나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사실 매수 매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손바뀜이 그러니까 있거나 롱숏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리포트도 계속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여러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오를 만큼 올랐다는 외국계 분석도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실적을 보면서 계속 체크해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좀 순매수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좀 수익률이 높은 쪽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프로텍 오늘 뭐 최근 5일 동안 역시 35%나 1위군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SK 스퀘어도 많이 올랐고 이 중에서 이제 덕산 테코피아 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그룹주 중에서도 덕산 테코피아, 하이룩스, 네오룩스 뭐 이런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OLED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또 좋아졌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전액 첨가제에 대해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2차전지 전액 첨가제를 양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전 소재 관련해서 좀 다변화되는, 그리고 공장이 증설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충분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또는 소재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투자해도 좀 좋지 않은 좋은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도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중에서 최근에 기관 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들 같이 선별해가면서 실적 체크하면서 조금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에셋증권 UX랩팀 전윤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